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월달 그 이재유 시험 이제 끝나고 이제 발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그 발표 성적 발표 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뭘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발표가 7월 28일 되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또 11월 이재유 시험의 그 마감일이 네. 7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죠. 그러니까요. 또 원서비도 챙겨야 되겠고, 이재유 이게 주관하는 것은 원서비도 좀 챙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결과가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여주면 점수 잘 나온 애들은 나 11월 시험 안 볼 거야 하고 신청을 안 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유 그 주관하는 쪽은 수입이 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28일 날까지가 그 마감일입니다. 네. 원서 접수 마감일. 참 아주 얇게 만들어놨네요. 네. 뭐 그게 본인들로는 그게 맞겠죠.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뭐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만큼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가격 오른 만큼 뭐 비용도 오른 거 그렇게 체감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플이나 네. 토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토플하고 비교하면 뭐 싼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7월 28일 날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점수를 받고 네. 제일 애매한 점수가 그러니까 이재유 일본어로만 따지면은 네. 300에서 330점 구간 이쪽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300에서 330 구간, 그 다음에 300에서 340 구간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 애매한 구간 내에서 300점은 조금 힘을 못 펴겠지만은 그렇죠. 320에서 340 구간은 솔직히 이재유 일본어 점수로 따지면은 두세 개 차이의 점수라서 학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는 면접에서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이외의 부분에서 종합 과목에서 점수로 거기에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수학 내지는 영어 점수로 거기에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보통들 학생들이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면은 예전에는 일본의 그 메리트가 뭐냐 하면은 일본어만 봐도 뭐 갈 수 있다, 내신 성적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주 광고로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대학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일본어로만 가는 대학, 제대로 된 대학이 없다. 뭐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끌려가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실은 솔직히 한국어만 알면 뭐 한국에 있는 명문대 갈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면 간다? 이거 뭐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봤자 일본어 능력 시험이나 아니면 이재유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들 그 학생들이 일본어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지고 뭐 일본에 명문대 갈 수 있다라는 등 그런 소리는 이제 옛 이야기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플러스 종합 과목,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종합 과목 점수가 좋으면은 뭐 갈 수 있다. 이것도 점점 이제 발디딜 틈이 명문대로 갈 수 있는 발디딜 틈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일본어 종합 과목, 이제 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이제 좀 주로 많은 점수를 얻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일본어, 그 다음에 이과 과목에서는 역시 수학이겠죠. 수학. 그 다음에 이제 물리, 화학은 웬만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명문대라고 하면은 거기도 영어는 또 필수적으로 네. 또 플러스 시키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명문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영어 점수를 크게 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세계는 글로벌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일본으로 불러서 유학을 하게 만든 대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젊은 피가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본인들 나라의 젊은 피 학생들은 뭐 대학 진학을 별로 하지도 않고 반 50% 이상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학력이 고학력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조금 부족한 편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일본에서도 일본어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식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가능한 그런 학생들을 조금 많이 뽑고 명문대에서도 뽑고 그 다음 그 명문대에서 좋은 곳에 취직도 시키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일본 유학에 대해서 일본으로 가는 학생들은 뭐 한국에서 성적이 딸려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본 유학을 준비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본어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일본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 정도면은요,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일본어과 애들보다 일본어 더 잘합니다. 졸업한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언어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잘하는 애들 더 많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실력으로 대학 시험을 보는 거니까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학생들만의 특성화된 능력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일본에 있는 대학을 시험을 볼 수 있는 일본어를 그만큼 한다는 것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봐요. 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뭐 다른 과목에서 뭐 1등급을 찍었느니 뭐 어쨌느니 해도 뭐 그 학생이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을 잘할 수도 있는데 일본어로 대학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필적할 만한 일본어 실력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들이고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뭐 공부를 잘 못하니까 일본으로 간다. 거의 전혀 그렇지 못해요. 네. 학교를 우리나라 대학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지 그 학생 나름대로의 굉장한 공부를 해서 일본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칭찬해 줄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젊은이를 외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한 명의 인재로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저는 일본 유학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발표 난 뒤에 뭐 보통 일정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은? 보통은 7월 28일 이제 점수 보고요. 네. 학원에서들도 이제 분주해지겠죠. 네, 네. 너는 몇 점 맞았느니에 대해서 이제 점수 폭에 따라서 11월 시험을 볼 건지 네. 아니면은 6월 시험만으로 대학을 선정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담이 오고 가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큼 일본어 점수하고 그 다음에 이과 점수 내지는 문과의 종합과목 점수가 웬만큼 나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6월 점수가 웬만하다 생각을 하면은 6월 점수로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 게 가는 길이 넓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대학들이 6월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네. 11월 시험은 그만큼 폭이 줄어들고 뽑는 대학도 명문대는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6월 시험을 웬만큼 쳤다고 했을 때 본인이 만족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웬만큼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이 있다고 하면
6월 시험으로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7월 28일 날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준비해야 될 거는 점수가 괜찮다고 하면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요. 네. 면접에 올인해야겠죠. 면접 준비해야 되고 지망 이유서 쓰는 거에 굉장히 올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점수 면에서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점, 20점 차이는 일본어 그 이재유 점수에서 두세 개밖에 네. 되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본어 잘해야겠죠. 면접에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면접에 올인한다고 하는 거는 뭐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말을 잘하면 좋겠죠. 근데 머릿속에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 나온 그런 언어, 어투 이런 걸 써서 면접을 한다. 내지는 한국식 일본어를 쓴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 웬만큼 해.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다 통해. 이런 자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일본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는 그 일본어 실력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이니까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준다. 그것보다는 일본어를 얼만큼 요령 있게 잘 쓸 수 있느냐가 대학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뭐 일정이 그렇게 이제 잡히고 나면 보통 6월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학교 일정에 따라서 다 마무리가 되는 때는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되나요? 6월 시험 점수라고 해도 이제 학교마다 일정 자체가 빠른 대학이 원서 받는 게 이제 와세다가 제일 빠르고요. 네. 와세다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와세다는 와세다 그 모집 요강을 보시고 와세다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도일전 그 다음에 이제 본고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보통 빠르더라도 아마 10월 9월 말에서 10월부터 이제 학교들이 원서 이제 제출 그 네. 기간을 갖다가 이제 공표를 할 겁니다. 예.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안 되고 그 이제 원서 쓰는 거가 그때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활발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10월 말에서부터 11월, 12월 이럴 때 이제 원서를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차 합격을 했을 경우에 면접 날짜를 이제 알려주고 올해는 또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면접을 볼지 아니면 화상 면접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직접 날아가서 일본에 직접 가서 면접을 보는 일정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화상 면접만으로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네. 보니까 아마 직접 가서 면접 보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